근데 뭐 이건 뭐 조금씩 앞으로 와 그러면 조금만. 아니면 저 위에다 대표님도 됐어요. 대표님 여기. 네, 아직 아무데나. 저는 여기. 이거 여기다 여기요? 예. 먹어요. 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인데 우리 특별 와치형 수요 CGV 모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나눠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건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급 기밀의 흥행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축하해. 우리 영화 모임은 특징이 뭐냐면 영화를 보고 바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보통 팟캐스트나 방송들은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글도 읽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일체 그렇게 안 하고 기본 컨셉은 영화를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글을 보고 와서 그거를 다시 여기서 리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그냥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오늘같이 개봉한 날 본 영화들은 아주 절대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흥행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뭐 사실은 뭐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는 게 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아니고 우린 그렇게 알아.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입되는 것이. 예, 그런 관점에서 방송을 보시고 방송하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1급 기밀 이제 보고 왔는데 오늘이 개봉하는 날이었습니다. 개봉날. 다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간단한 소회를 나누고 이제 자유 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소회. 이걸 길게 마시고 간단한 소회.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거. 의무적인 거. 예. 간단한 소회는. 저는 그냥 진지한 다큐를 하나 보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1987과 비교했을 때 1987은 되게 오락성이 있잖아요. 재밌는 코드가 많잖아요. 웃음 코드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진지한 다큐. 왜냐면 다큐도 되게 좀 재밌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빠진 다큐를 보고 온 느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한국 영화 특유의 좀 오락성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짜 진지하게 드라마적인 요소도 거의 없고 물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영화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뭐 너무 진지한 다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뜻깊은 영화였어요. 정말. 네네. 뭐 아무래도 실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영화다 보니까 뭐 다큐적인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내부 고발자 그러면 예전에 그와 비슷한 영화가 있지 않았었나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네, 내부 영화가. 고발자. 그래서 그 제목으로는 좀 영화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좀 임팩트를 주려고 또 일부 비밀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도 좀 큰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공익제보에 관련한 교육방송을 본 것 같아요. 드라마적인 요소나 연기나 뭐 이런 연기 같은 건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그 극적인 부분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공익제보를 하면 공익제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힘든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공익제보 하지만 이런 보람은 또 있어.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쫙 기승전결이 딱 틀에 잡힌 그러니까 막 반전 비슷하게도 막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기적인 게 없이 흐름대로 그냥 쭉 만들어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 A부터 Z가 된 영화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공익제보했을 때 발생할 일들. 네, 흐름 뭐 이런 거죠. 보통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세대가 없든지 아니면 작가든지 아니면 사후에 관련된 걸 봐야 돼.
요 정도 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뤄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감동은 없지만은 이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개혁을 바꿔가면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이슈를 던졌던 그런 내용인 거. 그게 이제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국민들이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기동 뭐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무슨 영화죠 뭐법 검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더킹. 더킹 맞네. 그런 또 미정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모두 국민이 빼어가지고 한 번씩 지금도 되게 국내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한번 좀 어느 정도의 그 개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에 시발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약간 했어요. 저는 항상 이게 실화 베이스를 영화를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는 거라서 저는 이런 거 실화 베이스를 볼 때는 이번엔 어느 관점에서 저걸 바라볼 거냐를 보다가 선택하는데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해봤어요. 내가 내부 고발자인 그 김상경의 입장에서 보고 부인의 입장에서 보고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아니면 네. 권력자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 나도 헷갈리거든. 그래서 오늘은 참 불편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우리 던지는 이유는 불편해라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내 주변을 바라보는 눈을 불편해라라. 그런 거를 저는 오늘 좀 느꼈어요. 참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함 속에서 살면서도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스킵하고 지나가는 거, 외면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그걸 오늘 또 느꼈어요. 그래서 심히 많이 불편해. 내 마음이 그냥. 캠페인 영화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지금 아까 뭐 다큐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한편 다큐인 동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려고 하는 캠페인성 그런 영화. 뭐라 그러지? 교훈적인 걸 하려고 개몽 네, 영화 같은. 개몽 영화. 영화가 아니고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철철인가요? 네, 정말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만드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돌아가셨으니까. 네, 아니 최근 6개월 본 영화 중에 제가 좀 저급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마음의 심정. 열나 재미없는 영화. 네, 열나 재미없다라는 건 소재가 주는 무게는 정말 많이 공감하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최고의 아픔 같아 지금까지 네. 역대 영화 역대 중에서 영화에 대한 네. 아픔이 좀 최고였어. 네, 우리 고 선생님이 저번에 숲속에서 최고 아픔이었고 우리 최고 아픔. 네. 전 정말 시간이 아까웠어요. 네, 그 정도였습니다. 미안한 역시. 몇만 간단한 소예요. 몇만 말릴 거예요. 알려서 몇만. 그건 모르겠어요. 저 개몽 영화 말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목소리 되게 거슬리게 들어가요. 아, 좀 네.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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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갑자기 거슬려지네. 아니, 저는 영화 내용이 그러니까 영화 계속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그런 어떤 그 사회 고발성 영화들이 보면은 역사성을 근거로 하고 뭐 사회 고발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언론을 끼고 언론에서 발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언론에서 그거를 보도해주면 사람들이 알면 이제 그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이 좀 너무 아쉽다라는 느낌이 너무 마지막에 그걸로 결론을 낸 게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영화 자체 내에서 저는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읽고 갔거든요.
그 내용 전체를 읽은 건 아닌데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읽고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아니까 아 이게 사회성 어차피 그 사람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걸 영화로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 너무 딱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감독으로 위치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한 영화 그냥 그걸로 이제 방산 비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내부 고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준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스포일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우리 방송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하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만 스포일러가 엄청 있으니까 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막 한 사람 끝나면 하고 그런 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 네.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지 절대 기회를 안 주니까 아시죠? 나는 이 영화에 되게 좋았던 부분과 되게 문제점을 생각하는 부분은 좋았던 거는 우선 감독의 지금 우리 어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그냥 감독이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이거를 이 문제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 우선 국방부 소재로 했던 영화가 내 기억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서 국방 문제, 국방 비리와 관련해 갖고 나왔던 영화가 있었나? 상영 등급에서 잘리지. 아니 그럴까? 어떤 부분에서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느끼셨어요? 그냥 영화관에서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난 배틀 1987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오락성이 많이 가미된 영화고 이거는 지금 우리 그냥 시대 분위기와 어울려가지고 그냥 폭발했다는 생각이 들지 난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진지한 영화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때 우리 영화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별로.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감독이 그 국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냥 되게 고민하고 있고 이거를 시종 진지하게만 그냥 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 영화의 문제점은 그 감독이 너무 이거를 제대로 이 영화라는 그런 대중성을 너무 무시하고 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캐릭터들이 전혀 안 살아.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김상경 주인공 캐릭터만 등장해서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이것만 있지. 가령 김상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무실 안에만 있더라도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 안에서는 그 주임을 제외하고는 다 사실 불필요한 캐릭터들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조금씩은 등장하지만. 아니면 그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도 난 되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캐릭터들이 왜 등장하는지 그 캐릭터들의 요소 재미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종일관 그냥 주인공 김상경의 고민, 김상경이 바라보는 그런 뭐 이야기 그것만 있으니까 그것만 쫓아가면서 봐야 되는 게 너무 좀 지루하고 좀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부족했다. 1987 같은 경우는 모든 캐릭터가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관계 설정에서도 되게 좀 여러 가지 역동감이 있는데 이건 역동감이 없고 그냥 시종일관 김상경 혼자의 그냥 모노드라마 같은 느낌. 이게 좀 지루했어요. 저는 그게 왜냐면 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 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내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끝을 마무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대중적으로 상영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것보다 나는 독립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수자에 관한 영화들은 대중성을 띠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하나라고 저는 갑자기 근데 지난 2년 동안 본 독립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 독립영화는 재미를 그래도 이 만든 사람들이 이런 영화는 사실은 그냥 뭐 이 무슨 기록 영화가 아니라 대중들한테 호소하고 뭔가 화두를 던지고 그거를 사실 하려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더상영화는 이거 기록 영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주제 자체가 큰 화두를 던진 거지. 감독이 작품 보니까 대부분 다 그 뭐만 사회 하신 문제, 분이에요. 사회 문제를 다 다뤄내 보니까. 그 자기가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한 이태원 던지는 살인 걸로 사건. 끝내시는 스타일일 것 그다음에 같아요. 선택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6.25 끝나고 나서 해방됐을 때 이제 북한은 모두 세상에 평등하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어요? 선택했다. 그런 건 그걸 소재로 한 대중적으로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선이라고 해서 뭐 인권. 이건 좀 유명해요. 네, 세 번째 네. 시간은 네, 제목은 이 알아요. 감독이 대부분 어. 사회적 이슈, 사회적인 그러니까요. 이슈들이나 그 인권 관련한 영화에 포커싱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이야.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캐릭터를 못 살리고 하는 것도 캐릭터의 중요성보다 그걸 내가 알고 던지는 있잖아요. 사회적 메시지가 더 중요한 감독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인권이면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면 북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남북의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뭐 이게 북한이 평등을 주장하니까 난 그쪽이 더 좋을 거라 같지만 정작 거기서 생활을 보니까 폭력과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할 수 없는 평등,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평등, 그 공평이 아닌 거지 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감도 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작품들을 다 한다 보니까. 이거 그럼 상업 영화예요, 독립 영화예요? 독립 영화예요. 근데 영화 정도 독립 영화인데 독립영화, 상업영화를 나누는 거는 기록은. 투자를 받아서 대규모 자본을 하느냐 그 여부의 판가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실은 돈이 얼마 들었지? 돈이 꽤 들었을 것 라는 같아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지점이라면 뭔가 이슈를 알리는 거라면 사실은 정말 똥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잡식가족 이야기 혹시 아세요? 독립영화 중에 육식에 대한 얘기, 동물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축이 그냥 표현 생산되고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다큐멘터리 형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다큐멘터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다루는데 그것들이 독립영화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나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이거는 독립영화라고 말을 이렇게 투자는 받지 않았지만 자본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자본을 들은 만큼 과연 개목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자기가 이 이슈를 정말 알리고 싶었다면 네 아쉽습니다. 의도는 좋고 네네. 의도는 좋은데 그러니까 영화적인 툴을 가지고 의도를 전파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근데 나는 이 영화가 사실은 화도 면에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던졌다고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화두는 정말 좋은데 그 표현하는 아니, 방법이 표현도 이 영화 제목 자체가 1급 기밀이잖아요. 네. 난 이거 되게 잘 잡아본 것 같아요. 왜냐면 1급 기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범죄들을 이 공적인 법의 틀로 묶어가지고 공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커넥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 자체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식구다라는, 근데 그 식구가 되게 나쁜 식구들이 아니야. 되게 잘해주잖아. 진짜 가족같이. 다만 부정한 걸 하고 있을 뿐이지 되게 정말 가족같이 되게 따뜻하게 대해준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면 하겠는데 이 나쁜 행동만 제외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면 다 되게 그냥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그런 느낌의 이런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이걸 보면서 아, 군이라는 조직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엄청난 커넥션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왜냐면 학교 교장도 그 사람 친구가 교장이고 애들, 그리고 병원 원장도 친구고 또 뭐 기사, 그리고 군 안에서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관계자들 아니에요. 다 그런데 가운데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던지기 힘들까. 난 그런 건 와닿거든요. 그러면서 이 군 비리가 아 이게 보통 그냥 던져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다만 문제점은 공감을 갔는데 영화 끝난 다음에 야 진짜 문제 있다 하고 그냥 끝나는 느낌. 영화적으로 내가 뭔가 되게 탁 흥분되면서 야 이건 진짜 문제구나 하면서 감동이 좀 이어지고 이렇게 같이 판도라 같이 극적으로 그 감정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진짜 원자력 이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면서 그게 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계몽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근데 있는데. 저수지 게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도라도 마찬가지 그 핵발전소 내용이 그거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감정이 막 이렇게 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가 봤던 영화들 저수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공범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는 저수지 게임 보고 난 다음에는 이명박 꼭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저수지 게임 말고 공범을 보고 난 다음에 KBS MBC 사태 이거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걸 통해서 다스 사건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마치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랑 연결되는 것처럼 그쵸 그게 영화는 아니었죠. 사실은 그 다큐였죠. 진짜 실제 사건을 다뤘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연결돼서 다스는 누구 거냐 그러면 나도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명박 이놈은 꼭 잡아야겠다. 죄송합니다.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리고 공범을 통해서 막 KBS 그러니까 사장이 막 해임되고 막 MBC 사장이 막 해임되고 이런 게 막 뭐라 그럴까 감격이 있잖아요. 그 공감. 사람 공감이 되고 근데 오늘 우리가 했었던 이 군 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첫 번째 그리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잘했어. 뛰어들었는데 방어를 저는- 탁 예, 제재했어. 제재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몇 번째까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방산 비리를 우리가 어쨌든 사실 우리 세금이 완전히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막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그건 누구도 거기 영화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니 저는 그치. 가장 이 영화의 맹점이 뭐냐면요. 그 전에 봤던 다큐나 심지어 숲속으로를 보면 더 정보를 찾아서 보고 싶은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말 공범자들이라든지 저수지 게임이라든지 1987이라든지 택시 운전에 전부 다 숲속으로도까지도 전부 다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어요. 더 알아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찾아보고 싶은 욕구도 안 이게 세. 나는 저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방산비리 재미가 없어서. 정부하고 관련된 거는 사실 시민이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 막 분개할 수 있지만 나하고는 좀 먼 얘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근데 다스 뭐 이런 거는 매체에서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마치 나의 문제 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맞아, 나도 그게 공감하는 게 방송비도 사실 엄청나게 방송에 나왔는데.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꺼번에 아우. 보면서 잠깐만요. 못 들었어. 아니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 영화 제목 미우세. 아까 영화 제목을 네. 잠깐 잘못 뭐요? 말씀하셔서 팩트체커. 방송 중에서 팩트체커. 우리 네. 그런 거 안 해. 공범이 아니고 공범자들. 공범자들. 네. 팩트체커. 이런 거 축하드려네. 하십시오. 축하해 주셨어요. 왜냐면 네. 방산비리는 다시 말해서 네. 지금 계속 뉴스에 맞아요. 나왔지만 매체에서 그렇게 계속 크게 그렇죠. 떠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게 가까운 오늘 문제는 지금 아닌데. 마지막에 그 영화들과 한꺼번에 몰렸는데 그게 주는 게 나는 되게 컸거든. 아 저렇게 했는데 몰아서 하니까 크구나. 근데 그동안 이렇게 방송 돌 동안 우리 그렇게 사실 나쁜 놈 새끼들 이랬지만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이걸 싸잡아서 하니까 안 왔네. 이런 그냥 사실 진짜로 와닿는 거는 이명박 다스 같은 것도 저술 게임을 본 다음에 분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되게 분노에 있었잖아요 계속. 네. 분노에 있다가 이걸 보면서 더 터진 거고 사실은 공범자들도 MBC 사태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조금만 있으면 많이 알고 있던 거였고 그게 사실은 그걸로 통해서 인기점이 발화한 거죠. 이게 폭발한 거라는 느낌이 들고 이 방산 문제는 우리가 사실 다 잘 모르잖아요. 문외한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소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감 못하는 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그 파일럿처럼 그런 경우에 사람들 한두 명으로 봤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야. 그거 있잖아. 내 주변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거든. 근데 저번에 있잖아요. 옆집에 내가 아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 똑같은 거 같아.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응? 아무리 그 파일럿이 부품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사실 많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와닿진 않거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만약에 그의 가족들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고마울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세월 사건이랑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통영 나중에 사건이 이게 그러니까 흐지부지 아예 지나갔잖아. 그 뭐 통영함이라는 것 자체가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그때 말이 많았지. 그게 왜 참여해갖고 못했느냐 했을 때 군인이 누군가가 못 나가겠다 막 그 문제가 많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고 자체가 불량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 기능의 부품을 써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게 드러날까봐.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공군 그
방산비리 중에 한 부분 항공에 관련된 이 공군에 관련된 일만 한 거예요. 그 국방부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거 때문에 이제 다 연결이 됐지만 나머지 진짜 뭐 해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다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뭐 다 그게 불량일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보면은 그러면 그것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줬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영화 자백처럼 마지막에 엔딩에 올라갈 때 이때까지 피해를 받았던 그 리스트가 쭉 올라가잖아. 한참 올라가잖아요. 자백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이렇게 군납 비리로 있었던 사건 리스트가 쭉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가 고발했던 그런 군납 비리 말고 기록들에 해당한 사회 고발 그렇게 했던 리스트가 쭉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박대희 역할을 했던 그 김상경 역할을 했던 그 원래 실제 인물. 주된 인물 그분이 나와서 마지막에 뭐라도 이렇게 하든지 하면 조금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것 같은데. 복권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이제 제가 보는 거랑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좋아요. 다른 건 네. 좀 좋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국방 문제, 보안 문제잖아. 안보 문제인 거예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성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분야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공군 강대위가 죽은 거를 뭔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 처리를 3가지 정도 뭐 이제 군납 비리 관련된 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사고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군인들이 죽었다 어쨌다 이거랑 연결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상조사 문제도 있고 정말 그걸 캐내서 이게 이 부품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기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는 것은 정말 폐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뭐 영화 보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를 끄집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화 감독이 특별히 이제 뭐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런 이슈가 있어야지만 그게 곧 뭐 우리 형제의 문제고 나의 자식의 문제고 이렇게 좀 연결이 좀 되지 않나 하는 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안보라고 하는 문제가 국방을 지키겠다는데 돈이 문제냐. 이게 한 번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 비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뭐 지난번에 뭐 방탄복이 뭐 뚫어지는 방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사용시켜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내부적으로 은밀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만약에 뭐 항공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면 정말 세계적인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비싸니까 다 로비를 할 거라고요. 실은. 그러니까 5년 지난 다 로비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형과 우리나라 작전 형태와 어떻게 가장 적합하냐 이것이 주요 관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F-35가 결정된 이유도 최순실이 연관돼 있다고 그런 캐서린 킴 루머가 나왔잖아요. 있잖아요. 캐서린 킴. 설이 있죠, 설. 최선을 키면 린다김 말하는 린다 킴이잖아요. 그런 거 연결시킨 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연결시켜가지고 좀 더 재밌게 꾸몄을 수도 있는데 린다 김이라고 차라리 아쉬워. 근데 이제 좀.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동물처럼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라도 차라리 그런 실명을 썼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게 왜 재미가 좀 덜했냐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흔히 접하고 흔히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걸 극화한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군납에서 저런 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내막이 좀 조금씩이라도 그 정보를 줬으면 신선할 수가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가 아는 정도 수준에 우리가 너무 군은 못 믿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그 광주 항쟁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예전부터 있었던 군부는 썩어 문드러졌다고 생각을 하는 그 비리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다 듣고 있어서 이 소재 자체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평이한 소재를 네, 평이하게 아니 다뤘어요. 평이하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납품하는 거 자체는 어쨌든 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제 군에서 우리한테 안 알려주니까 우리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거를 내부 고발자가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용기를 내가지고 그거를 막 뚫고 나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영화는. 근데 난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화가 왜 충격적이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군과 관련된 이슈들을 들었어요. 막 여러 가지를. 그리고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그 넘어갔던 문제들을 이걸 보고 나니까 야 이게 대단한 문제였던 거라 생각이 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군에서 USB를 샀는데 뭐 하나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뭐 한 10만 원에 사서 만들었던 USB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방탄조끼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내 기억에 확 있는 게 비행기가 한번 떨어졌어요. 전투기가. 근데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데 아까 대사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신문보고 되게 이상했어. 정말 그런가?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군인들은 비행기 날려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늘을 나는 건지 아니면 바다를 보고 내려가는 게 헷갈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했는데 아까 이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운전하는 사람이 이게 이건 줄 알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게 꾸며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야 말도 안 돼 그러지만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이런 군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이없는 거죠. 이거 통영감 만든 것도 그렇고 이거 연평도 폭격됐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도 쌌대 사실은 쌌는데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고 잘못 가고 나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전문가들까지 그러니까 군인만이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같이 식구가 돼가지고 그 우리한테 잘못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도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그 강모 대위 거기 강영인가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막 뭐라 그러지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근무 태만하고 막 이렇게 조작하는 것 자체를 방송 그냥 나가면은 그냥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가 나와서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비행기 아니죠 비행기 뭐죠 그 전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모르는 분야고 사실 전문 용어 몇 개 쓰면서 그 사람이 하면은 누군지 우리들은 그냥 모르니까 뭐 아예 꾸며서 얘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 대부분 요즘엔 안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거 속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하는 거죠. 뭐 네, 거의 모든 네. 분야가 다. 근데 나는 지금도 거기서 그런 거 일을 뭐 영화를 뭐 비리를 어쩌고 뭐 이런 것 관해서 내 스스로가 보면서 거기 국방부 사무실에 있는 그 하나의 내가였다면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를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 나는 그 사무실에 누군가 한 사람이었다면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똑같이 그들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면 아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나도 박대리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불편한 거야. 나도 그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군납비리만 아니라 일반 사회, 모르지, 일반 그러니까. 직장으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나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있을 거다 아니라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잖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있잖아.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모든 거는 산업은 그거였던 것 꼭 같아요. 군납만 이 군납비리만 문제를 갖다가 알리고 싶은 게 아니었고 일반 사회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그런 걸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 식구라는 말이 네, 많이 네. 오더라고요. 식구 공동체. 그러니까 식구 공동체 갖고 있는 이 폭력성과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학연, 지연, 네. 혈연에 뭐 그렇죠. 서로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정적인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사실 법으로 많이 정비했어요. 그런 사건이 몇 번 네.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감사원에 네. 뭐 누가 또 해가지고 그런 거, 뭐 군대에서 대위가 또 뭐 폭로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생기고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나마 그거는 안 되고. 낫지만 내부적으로 뭐 왕따 당하는 거는 그거를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영화로 큰 사건이라고 보지만 소소하게 내가 소속돼 있는 조직에서 내가 어떤 사실 많거든. 근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저런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매번 나한테 질문을 하지만 난 명쾌하게 대답을 나도 사실 못해. 사실 저는 이거를 일반 사회에 대입한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하는 게요. 사실 일반 회사에서는요, 이런 꼴을 보면, 보기 싫으면 내가 회사를 그냥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옮길 수 있는 상황에 쉽게 옮겨요, 생각보다. 그리고 근데 군인은 사실은 쉽지. 그게 쉽지가 않다는 똑같은 거예요. 거지. 일반 회사는 유사한 업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군인은 그러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보다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하는 건 정말 더 힘든 힘들지.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회사 다니고 뭐 하지만 그만두면 그만이고 다른 선택하면 쉬운데 그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되게 대부분 그거라는 거지. 내가 피하면 피했지. 내가 정의감에 그거를 들춰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거지. 그거는 그 맞아. 얘기를 하는 그분은 되게 근데 내가 모른 지쳐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랑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되게 그거 힘든 얘기가 선택을 그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오히려 일반 회사에 빗대어 얘기하다 보면 그분의 그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게 훌륭한 선택 더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죠. 어려운 선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평준화시키는 것 같아서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 네. 왜냐면 사실 나는 이게 그래서 그만두는 자막이 거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 어. 우리는 공모자들 자막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몇 개 안 나타나, 3개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거 보고 되게 아쉬웠던 가도 좀 뭔가 많이 나타나면은 그 감동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만큼 군에서는 내부 보호자가 많지 않았던 거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고 되게 힘든 거고 근데 그래서 어떤 나는 오히려 조직도 이 내부 생각이 들었어요. 고발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데서도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 최근에나 조금씩 나오고 이게 이슈화되고 조금씩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어느 조직에 몸담으면서 내부 고발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부 어이? 고발자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이게 그 내 조직에서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부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음. 그거를 그 부당함에 대해 상변하기 위해서 그 내부 고발이라는 프로세스를 타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이야. 기득권이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아요. 왜냐? 기득권 자체가 벌써 내가 그 부패 하나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근데 저는 음. 오늘같이 이런 주인공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지. 네. 그러니까 그 있겠지. 사회를 참, 존재해서 뭐 무시당해가지고 음. 불리한 입장에서 그런 거를 안갚음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사실은 내부 고발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은 정의롭고 안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 화가 나고 고발해. 그럼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이건 아니면 지금 검찰 들어서 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 자기가 받아서 하는 거야. 감옥 이거 지금 감하기 위해서 하려고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을 해도 좀 배신자인 거지. 근데 여기서도 계속 그 사람을 뭐 배신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를 때 자꾸 무슨 쟤는 여기서도 나왔어요. 저 사람이 기자들끼리 선배 기자하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뭐가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막 그러는데 이 기자가 웃긴 게 그러면 어때? 사실은 이 내부 고발하는 게 진실이고 그 내용이 팩트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심령으로 그걸 했는지 아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난 그걸 그 따지니까 영어가 되게 싫은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내부 고발자라는 말인지 그거 자체가 그래서 뭔가 공익제보라고 하잖아요. 그거부터 진짜 바꿔. 영어- 우리 영어- 용어부터 영어부터를 바꿔야 돼. 바꿔야 내부 돼요, 고발자라고 하면 마치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박대희 걔가 대령이죠. 중령인가? 중령이 장군이 막 소리 지를 때 1급 비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건 1급 비밀이 아니라 비리라고. 내가 지금 말한 거는 1급 비밀이 아니라 비리라고.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래 저건 진짜 비리지. 1급 비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말인데 나는 안 들렸다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 제목에 담고 있는 함의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수사를 하는데 자꾸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하는데 정치 보복이면 어때? 이게 사실이면은 수사하는 거지.
이걸 가짜라냐 진짜라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범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꾸 프레임을 짜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1급 비밀이라는 것도 사실 범죄인데 지금 실제로 안보와 관련이 없는 건데 자기들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1급 비밀이라는 걸로 이런 공적인 영역에 그걸로 가둬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조직이 쓴 1급 비밀이죠. 아, 그치요. 자기들 조직에 1급 비밀인 거죠. 그렇지. 자기들 어, 조직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2급 비밀일 수도 있고 3급 비밀일 수도 있는데 아, 비밀이 아니죠. 감추려고, 그냥 범죄 사실인 거지. 근데 비리지, 내부에서는 비리. 분명히 범죄죠. 비리죠. 증거 은닉이지. 범죄죠. 네. 근데 그걸 아니 이제 그래서 나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김성 진짜 마지막에 그 비리라고. 되게 그 말이 딱 와닿으면서 이 영화에서 내가 얻어갈 거는 저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근데 생각하고.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 저는 좀 되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게 특히 팩트를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밝혀내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너무 그냥 우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 그렇죠. 로비스트를 뭐 보디가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사람이 신경의 변화에 있어서 얘한테 자료 하나 준 거로 모든 게 다 그냥 아, 신경의 끝나버리는 그치. 변화가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같은 파일럿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거지. 아니 글쎄. 그런 거 어쨌든 그 사람의 네. 나중에 변화가 네.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되는 준 거죠. 자료가 결정적이 되는 네.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집요하게 그런 과정을 좀 찾아 들어가거나 그런 과정이 좀 더 섬세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너무 해결은 너무 좀 이게 요번에 봤던 내가 한 시간을 봤던 거는 군 조직 내에서도 참다른 군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 조직 내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 내가 군수불자 쪽에 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직접 받고. 근데 그런 조직이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요거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군대 안에서도 바르게 군에 대한 정신을 갖다가 가지고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덮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에서 지금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보를 줬잖아요. 그 나중에 끝나는 시점에 보면 전후의 사진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 이제 군수방에 그 사람 다리가 닫혀있고 군대를 나왔던 이유가 그런 비리 때문에 그 친구는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군대 관련된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다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직장을 받는 데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알고는 장교 출신도 나와가지고 좀 아무 못하다가 결국은 뭐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나와서 그런 와중에 있다가 이렇게 밝혔다는 그런 걸 아마 약간 비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건 ING이기 때문에 시작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더 봐야 되는 관심을 갖길 바라는 어떤 그런 한편도 부분에 있는 그 목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아마 군납비리에 관련된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불편하게. 나 같으면 저 박제 얘기 같은 안 써. 미쳤냐?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런 게. 어느 관점이냐.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그것도 마지막에 좀 결말도 저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결말이 너무 진짜 너무 앞에까지는 막 고민이 나름대로 있었다면 뒤에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그냥 헤쳐버리고 이런 것들. 파견 안 했나요? 이렇게 그 자기 뭐 밑에 가지고 끊어서 맹이 보였으니까 쓴 네, 거지. 쓴 거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맹하고 말 잘 될 것 같아. 자기의 그 같은 라인 비슷한 저희 군부들 밑에 네. 계급이니까 뭐 밑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직회사가 하다가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일을 그러니까 이제 그 시켜가지고 중요인데 네. 승진을 못해서 그거가 뭐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오면 그 캐릭터가 이 사람이 군인으로 좀 깐깐하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승진 안 된 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그 커넥션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런 사람은 아예 뽑질 않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의 신복들 아니면 그러니까 그 만들려고 한 중요한 거죠. 자리에. 그 승진시키고 자기의 신복으로 아니 만들려고 글쎄 이렇게 그러니까 데리고 그거를 왔겠죠. 약점을 실제로는 그런 잡고 일이 없다라는 그렇게 거지. 했지만 네, 위험 실제로 부담을 쓰고 예, 그렇게 안 왜 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왜 거기다가 피곤하게. 내 사람을 쓰지. 더군다나 친구가 대위잖아. 그 친구가 그걸 몰랐을까? 자기 친구가 어떤 아니 근데 스타일인지. 이거는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 밝혔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 강직하지 캐릭터 않았을 수도 있어. 더 입힌 것 같아.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더 실화를 추가한 거죠. 베이스로 하지만 그런데 부분을 살짝 가공한 것 같아.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막 만드는데 그치. 우리는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좀 개연성이 더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더 튼튼한 내부고발자 두 명의 있어야 장본을 되는데. 많이 구했는데 그 사람들 캐릭터가 강직한 거를 안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열라 재미없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완전 그래서 그거야. 마지막에 그거야. 그 로비스트 저기 로비스트의 그 보디가드 했던 사람이 제보한 이유는 나는 그 지점에서 뭐야. 내 이웃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웃이 이런 사람이 이런 거에 의한 게 있다라는 것도 봐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라는 메시지를 나는 그 마지막에 던져준 것 같거든요. 우리의 얘기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또 지나고 나면 저 방산비리 나오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는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메시지 그런 동의는 거- 이해를 하는데 묻어놨으면 그 좋겠다. 그거 메시지를 이상은 없- 전하는 그거 영화적 표현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해서 되게 뭐라 할까 되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드라마적인 요소, 좀 유머도 좀 들어가고 좀 아니 그래야 유머를 넣으려고 했어. 중간에 막 애기가 막 그 뭐였는데. 했을 때 언제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아니, 이런 것 처음에- 같아요. 네. 합법적인 처음에 일을 애가 하는 데서 느껴졌잖아.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 별로 안 없어요. 맞아. 합법적인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되면 그 갈등 생기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한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 조직 자체는 아주 은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예 끼워 넣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마피아를 소탕하는데 마피아 회사에 겁나게 마음씨 좋은 식당 아줌마가 있어요. 마피아 지금들 너무 잘해줘. 마피아 회사 소탕하게 되면 그 아줌마도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뭐 식구고 뭐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 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불법적인 그 안에 있질 않아야 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영화 속에 그 주인공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그 상관한테는 그냥 척척 그냥 부드럽게 안 하고 그냥 정말로 FM대로 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 상관들은 또 그렇게 실제 데리고 오면은 내 말만 진짜 잘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또 그랬을까? 네. 어떻게 줄 알았어? 근데 아니, 별로 근데 이 영화에선 그런 거에 그런 걸 무게를 너무 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건 있는 그냥 실시 않은 게 이 영화에서 난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그런 있으니까 거는 이게 국밥을 별로 받지. 캐릭터에 아니야. 대해서는 이게 별로 이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왜냐면 네. 어. 좀 부족해. 연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별로 누가 감독이 연기를 어떻게? 나는 한 10%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김상동이? 감독이 부족했죠. 배우한테 연기력을 요하지는 솔직히 않았다는 그치. 느낌이 들거든. 기자 그거 같아. 어. 기자가 기사를 읽는 것 같은 느낌. 연기력을 김옥빈. 요한 영화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김옥빈은 지금 말 많았잖아요. 그 저번에 우리가 연기 하얀 못하지. 거탑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하얀 하얀 거탑 다시 리메이크해서 이제 어제 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시 이제 이걸 화질님이랑 화질이 조카해갖고 오. 똑같은 드라마를 똑같은 드라마를 어, 이제 어, 화질이 좋게 지난번에 이제- 못 넣은 거를 음. 다시 좀 더 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 말씀드리냐면 하얀 거탑에 나오는 김명민의 역할이 선과 악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게 개연성을 무진장 집어넣으니까 얘가 그 회마다 보면 나쁜 애도 아니고 좋은 애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 영화는 딱 캐릭터가 정해진 거야. 얘는 정의감에 넘쳐서 그 군나 비리에 대해서 밝힐 수 있게끔 아주 올바른 애 이렇게 진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버리니까 극적인 그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교육방송 맞아요. 갔다 간 게 캠페인 뭔가 이렇게 변화가 변화가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인간적인 면이 없어. 거기 막그 로봇이야? 소장은 나쁜 놈이고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적 변화가 있고 뭐 이런 그 극적 변화. 저예산 그 영화니까. 저희 그거 생각 아니죠. 저희 생각 아니에요. 아니. 왜 드라마 아니 그 게임처럼 개런티 단막 이게 예산이 많이 대단한 들어가고 배우가 있지 없잖아요. 않은데. 다 유명한 배우예요. 저희 저희 영화 저희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저예산 아는 영화가 굉장히 그 높은 개런티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안 아니 좋아하는데. 김상경은 김상경, 아니, 그러니까- 김옥빈. 아니 그러니까 네. 최소한 2명은 그래야죠. 그분 아니 하지만 저는 나머지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 아니 유명하다고보다는 배우로서의 캐릭터 그 페이가 이렇게 센 배우들이 아니잖아. 글쎄
거잖아. 아니, 제가 그리고 보기엔 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라고 해서 김성경 페이가 선생님. 높은 배우가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근데 그분들은 좋은 뜻으로 이게 내가 진짜 보면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한 게 디스카운트 있었던 해가지고 것 같아. 본인이 고예산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 내가 보면 농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왜 영화를 만든 사람이 유선은 고예산의 영화 특별 출연일까 나한테 저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했죠. 공짜로 와서 보시고 했거든요. 그럼 이 영화는 나도 아까는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 이게 이 영화는 사실 보면 오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이 이 관중을 생각한 게 아니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전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릭터에 대한 고민 무슨 이런 게 없어. 그냥 내가 하려는 말을 메시지에 잘 중심만- 전달하기 위해서 착한 강직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악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그 화두는 동의가 되지만 영화적으로는 별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나는 들었어요. 오히려 5만 원 슈아벨스 영화는 5만 원 감동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할 여지가 손익분기점이 많아서 113만인데. 사실 아까 이 말 하려고 했거든요. 감독이 혼자 보려고 만들었나 보다. 라고 나도 얘기하고 사람 있어서 그럴 싶었거든요. 거야. 진짜로? 영화를 통해서 나한테 강제로 이게 감동을 막 일으키게 하려는 요소를 넣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픽션 어떤 그 가상의 얘기를 이렇게 소설처럼 했으면은 오히려 진짜 그 정도 생각할 여지가 나쁜 없는데 거 제가 이제 실화 베이스를 하면 네, 한 번 더 이렇게 근데 이걸 막 꾸며가지고 재밌게 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여지를 별로 안 주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런 영화의 어떤 그 흥행성보다는 다 대단하신 생각할 분들이 여지를 좋은 좀 많이 준다는 얘기거리 이렇게 찾아다니는 지금 훌륭하신 군대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입하고 있는 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군사 장비 같은 것들은 다 미국에서 주로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보안이 걸렸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지금 그 안 되니까 버전 자체를 그 국내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쉽지 않아요. 그걸 전복시켜서 뭔가를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통이 빨리 돼. 여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약간 이것도 줄어들 지금 거야.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 장벽을 쉽게 넘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운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개적인 그런 거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군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마피아 얘기를 빗대서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날 때 군피아 사건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아니 나는 그러면은 저런 좋은 분 같은 이라고. 이 감독 작품을 좀 그 전에 했었던 거를 좀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어차피 대중한테 내 영화 이런 거야 하는 사람이 아닌 아닌데 거 그래도 독립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거 독립 한뜻한 영화들을- 저는 봤는데 그거를 이게 사실 국가위원회 영화들이 대부분 아주 1억 미만의 보통 저예산이야. 1억도 안 들어. 정말. 근데 보면은 주는 메시지들이 아니 이렇게 아주 내가 강력하지도 않아.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왔었던 조이에완 감독이 만든 그 영화가 있어요. 인디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다큐멘터리를 정말 사람들 영화를 찍고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같은 영화는 아예 스토리가 다 짜있고 그리고 어쨌든 영화 주인공들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 아무리 저예산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비행기 씬 같은 거 CG 넣는 거 이런 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이렇게 막 날아가서 그때는 좀 약간 생동감이 있었거든요. 전투기 씬은. 그러니까 그런 거 넣을 때도 돈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어쨌든 돈이 아예 안 든 영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 저예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요즘 이제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 비해서는 저예산이지만 네.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30억 들었대요. 얘가 손익분기점이 넘으려면 113만 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예산 아니에요. 저예산 아니고 그래서 아니, 요즘 영화에 비해서는 저예산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독립영화는 더 아니지만 그 감독이 이제 급이지. 지금 59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독님이 사회적 그 진보 영화를 만드는데 계속 1980년부터 헌신을 하셨대요.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계속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문제들을 정말로 잘 다루셨거든요. 그 이슈는 많이 던져주고 그거 했었더라면 이 영화에서 되게 폭발적인 뭔가를 내공을 보여주셨다면은 좋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인디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말한 대로 평이하고 또 결론도 평이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연결되는 부분들 그 아까 그 군인이었던 그 캐서린 킴의 그 보좌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 보디가드가 그거를 막 주고 막 이런 장면들은 너무 쓸데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 장면. 이게 왜 쓸데없어? 이게 없으면 이거 결론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다기보다는 이게 왜 이게 됐는지 연결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장면에 꼭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장면인 거지. 그 극적인 게 말을- 없었던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말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 게 이 감독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촬영을 잘하고 조금 돌아가셔서 의문사니에요? 다음 거선도 심장마비도 영화가 돌아가셨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누군가 여기다 뭘 넣어서 심장마비 돌아가니까 2016년도에 심장마비로 생각은 돌아가셨어요. 의심스러워.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언제요? 2016년도 이게 이 언제 영화가 만든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만든 거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대 그러면 완성도 지원도 없이. 높을 수가 그래도 없지. 서사라든가 각본 같은 것도 스토리 자체는 얼마든지 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는 이거 일단 했을 다 때도 찍고 이렇게 대중간에 그렇죠. 상영할 거란 생각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라고 아니, 얘기해.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이, 이 감독이 30억인데 고발 시간이 많이 갖다가 지나서 상부작을 갖다가 부자 만드는 아니잖아. 거에 마지막 작품이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영화 관련해서 누가 말씀하시고 없으면은 좋네요. 돌아가면서 간단한 평 간단하게 하고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관련해서 뭐 말해야 되는데 못하시면 뭐 저 먼저 할게요. 예. 그냥 마지막 빨랑하게. 저는 저 이외에 다른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 보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얘기가 이제 주는 어떠한 얘기들을 찾아내는 그 열정. 전 정말 찾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열정이 되게 멋지다. 진짜 그건 진심이에요. 알겠죠? 수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알겠죠? 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무슨 대화만 하면 자꾸 엉망이었다. 네. 그래서 나처럼 분노하진 않았어. 네, 그래서 근데 배웠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왜 전편파적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포기를 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들었긴 첫인상이 안 했어요. 좋았던 거야. 영화의 첫인상이 안 좋았던 아니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영화는 좋지 않았지만 우리 멤버들의 멋진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 또 이게 훈훈하게 포장을 또 하네, 본인을 또. 마지막 포장을. 멋있게. 네, 마무리 겸 얘기하세요. 저는 짧지 않아요. 이거 짧지 않으면 제가 할게요. 짧지 않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일로 돌아가. 또 첫째, 둘째 얘기할 거예요? 짜명하게 한 줄평 그냥 뺏겼어. 그 감추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현재 진영형.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정말 멋진 분들이야. 여기서 이제 가족이란 말을 쓰잖아요. 패밀리라는 게 그게 상당히 마와 닿는 것도 있지만 참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부분은 좀 그렇고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저는 이거는 이게 시작인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인 것도 좀 시작인데 저는 한번 관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저는 짧게 메시지는 좋지만 재미는 없었다. 네. 지금 이것의 다른 표현, 이런 뭐 사회 고발, 또 사회적인 문제 이슈를 제기할 때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예술 장르잖아요. 너무 표피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약간 좀 천박한 것 같아요. 내용은 좋지만 예술 작품으로서 그게 또 대중한테 표출될 때는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좀 더 깊은 내면에 대한 부분,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아름다움, 인간의 단연성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좀 드러나면 더 좋겠다. 식상하셨다는 말씀이죠. 좀. 아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네. 천박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실성이 이제 저희 이렇게 자녀 세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면 너무 누가 뭐 매스컴에서 누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확 이렇게 쏠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가까운 뭐 너무 귀한 친구들인데 나도 왜 이렇게 가볍나 이럴 순 없고 좀 한 번 더 이렇게 좀 삭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영화도 좀 약간 그런 듯한 느낌. 너무 회피적으로 이슈가 너무 쉽게 이렇게 드러나고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시대가 그 2000년대 초반인가 1990년대 후반 정도 되죠. IMF 때. 근데 그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각하 이명박 대통령 그때 지금 사자방이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다스만 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좀 자원외교 같은 것도 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방산비리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우리 각하의 감방에 가길 바라며 저는 방위 산업에 대한 비리도 조속히 빨리 수면 위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거울을 보고 던진 좋은 화두. 이제 마지막 차례군요. 제 차례죠. 저는 일단 고 홍기성 감독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네. 저 왜 감사하냐면요. 특이한 캐릭터예요. 네. 저는 어쨌든 1980년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다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사실은 김상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얘기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만약에 자신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런 캐릭터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그분 자체의 모습을 그 정직함으로 그냥 뭔가 바라지 않고 그 세계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내셨던 거를 그냥 보여주려고 하신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그 감독님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에 김상경이라는 그 박대익이라는 그 주인공, 저는 아까 연기 되게 못다고 연기가 좀 한 10%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혼자서 그 사실은 거의 모든 걸 다 이끌어갖고 그 약간 부족한 듯한 연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김상경이 다른 화려한 휴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보여준 연기력으로는 저는 이번 연기에 되게 절제하고 약간 우직하고 그런 군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듯한 연기를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이 사람 연기 진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감독님이 어쨌든 주인공을 너무 잘 선택하셨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좀 역량을 더 표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더 큰 거를 선사해 주셨으면은, 그리고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런 그래서 한 줄 평이 뭐냐고요. 오고 갔으면은 네. 아니 짜증나라고 그래. 조금씩. 아니 오고 갔으면은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줄 평은 홍기선 감독님 화이팅. 영화에 한 줄 평 하니까. 저도 네. 생각해보니까 말씀드릴 것처럼 마치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반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음부터 정말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의가 없지. 그거는 토론할 때 할 얘기를 왜 마무리 가서 얘기를 해요. 너무 이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다음부터 아웃시켜버리겠어요. 그래도 할 말인데. 독단적인 곳이기 때문에. 예. 나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좋은 얘기 해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았어. 다음. 일찍 오늘 일찍 네, 일찍 끝났어요. 감독이 그 국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냥 되게 고민하고 있고 이거를 시종 진지하게만 그냥 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 영화의 문제점은 그 감독이 너무 이거를 제대로 이 영화라는 그런 대중성을 너무 무시하고 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캐릭터들이 전혀 안 살아.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김상경 주인공 캐릭터만 등장해서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이것만 있지. 가령 김상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무실 안에만 있더라도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 안에서는 그 주임을 제외하고는 다 사실 불필요한 캐릭터들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조금씩은 등장하지만. 아니면 그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도 난 되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캐릭터들이 왜 등장하는지 그 캐릭터들의 요소 재미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종일관 그냥 주인공 김상경의 고민, 김상경이 바라보는 그런 뭐 이야기 그것만 있으니까 그것만 쫓아가면서 봐야 되는 게 너무 좀 지루하고 좀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부족했다. 1987 같은 경우는 모든 캐릭터가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관계 설정에서도 되게 좀 여러 가지 역동감이 있는데 이건 역동감이 없고 시종일관 김상경 혼자의 그냥 모노드라마 같은 느낌. 이게 좀 지루했어요. 저는 그게 왜냐면 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내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끝을 마무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대중적으로 상영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것보다 나는 독립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소수자에 관한 영화들은 대중성을 띠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하나라고 저는 갑자기 근데 지난 2년 동안 본 독립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 독립영화는 재미를 그래도 이 만든 사람들이 이런 영화는 사실은 그냥 뭐 이 무슨 기록 영화가 아니라 대중들한테 호소하고 뭔가 화두를 던지고 그거를 사실 하려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더 장려하는 이거 기록 영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주제 자체가 큰 화두를 던진 거지. 감독이 작품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 뭐만 사회 하신 문제, 분이에요. 사회 문제를 다 다뤄내 보니까. 그 자기가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해 이태원 던지는 사건. 걸로 끝내시는 스타일일 것 그다음에 같아요. 선택. 선택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6.25 끝나고 나서 해방됐을 때 이제 북한은 모두 세상이 평등하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어요? 선택했다. 그런 그걸 소재로 한 대중적으로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선이라고 해서 뭐 인권. 이거 좀 유명해요. 네, 세 번째 이- 시간은 네, 제목은 이 알아요. 감독이 대부분 사회적 이슈,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그 인권 관련한 영화에 포커싱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이야.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캐릭터를 못 살리고 하는 것도 캐릭터의 중요성보다 그걸 내가 알고 던지는 있잖아요. 사회적 메시지가 더 중요한 감독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권이면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북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남북의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뭐 이게 북한이 평등을 주장하니까 난 그쪽이 더 좋을 거라 같지만 정작 거기서 생활해 보니까 폭력과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할 수 없는 평등,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평등, 그 공평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감도 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또 달라지는 드라마적인 요소나 연기나 뭐 이런 연기 같은 건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그 극적인 부분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공익제보를 하면 공익제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힘든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공익제보 하지만 이런 보람은 또 있어. 그래서 또 교과서적으로 쫙 기승전결이 딱 틀에 잡힌, 그러니까 막 뭐 반전 비슷하게도 막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기적인 게 없이 그런 대로 그냥 쭉 만들어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 A부터 Z가 된 영화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공익제보했을 때 발생할 일들. 가이드 흐름 뭐 이런 거죠. 보통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세대가 없든지 아니면 작고하든지 아니면 사후에 관련된 거 봐야 돼. 요 정도 앞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감동은 없지만은 이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개혁을 바꿔가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이슈를 던졌던 그런 내용인 거. 그게 이제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국민들이 다 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기종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무슨 영화죠 검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더킹. 더킹. 네. 그런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모두 국민이 떼어가지고 한 번씩 지금도 되게 국내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한번 좀 어느 정도의 그 개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에 시발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아닐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약간 했어요. 저는 항상 이게 실화 베이스를 영화를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국인 거라서 저는 이런 거 실화 베이스를 볼 때는 이번엔 어느 관점에서 저걸 바라볼 거냐를 보다가 선택하는데 오늘도 좀 왔다 갔다 해봤어요. 내가 내부 고발자인 그 김상경의 입장에서 보고 부인의 입장에서 보고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아니면 권력자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 나도 헷갈리거든. 그래서 오늘은 참 불편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우리 던지는 이유는 불편해라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내 주변을 바라보는 눈을 불편해라라. 그런 거를 저는 오늘 좀 느꼈어요. 참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함 속에서 살면서도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스킵하고 지나가는 거, 외면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럼 오늘 또 느꼈어요. 그래서 심이 많이 불편해. 내 마음이 그냥. 캠페인 영화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지금 아까 뭐 다큐 얘기를 하셨지만 한편 다큐인 동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려고 하는 캠페인성 그런 영화. 뭐라 그러지? 교훈적인 걸 하려고 개몽 영화 같은. 개몽 영화. 영화가 아니고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철철인가요? 네, 정말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만드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잉이 되셨어요. 네, 아니 최근 6개월 본 것들에서 관심 많은 작품들을 다 한날 보니까 이거 그럼 상업영화예요, 독립영화예요? 독립영화예요. 근데 영화 정도. 독립영화인데 독립영화, 상업영화를 나누는 거는 끼워봐. 투자를 받아서 대규모 자본을 하느냐 그 여부의 판가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시면 사실은 돈이 얼마 들었지? 돈이 꽤 들었을 것 라는 같아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지점이라면 뭔가 이슈를 알리는 거라면 사실은 정말 똥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잡식가족 이야기 혹시 아세요? 독립영화 중에 육식에 대한 얘기, 동물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축이 그냥 표현 생산되고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다큐멘터리 형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다큐멘터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다루는데 그것들이 독립영화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나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이거는 독립영화라고 말을 이렇게 투자는 받지 않았지만 자본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자본을 들은 만큼 과연 개목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자기가 이 이슈를 정말 알리고 싶었다면 네 아쉽습니다. 의도는 좋고 네네. 의도는 좋은데 그러니까 영화적인 툴을 가지고 의도를 전파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근데 나는 이 영화가 사실은 화도 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던졌다고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화두는 정말 좋은데 그 표현하는 아니, 방법이 표현도 이 영화 제목 자체가 1급 기밀이잖아요. 네. 난 이거 되게 잘 잡아본 것 같아요. 왜냐면 1급 기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범죄들을 이 공적인
법의 틀로 묶어가지고 공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커넥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 자체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식구다라는, 근데 그 식구가 되게 나쁜 식구들이 아니야. 되게 잘해주잖아. 진짜 가족같이. 다만 부정한 걸 하고 있을 뿐이지 되게 정말 가족같이 되게 따뜻하게 막 대해준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면 하겠는데 이 나쁜 행동만 제외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면 다 되게 그냥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뭐 그런 느낌의 이런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걸 보면서 군이라는 조직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엄청난 커넥션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왜냐면 학교 교장도 그 사람 친구가 교장이고 애들, 그리고 병원 원장도 친구고 또 뭐 기사, 그리고 군 안에서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관계자들 아니에요. 다. 그런데 가운데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던지기 힘들까. 난 그런 건 와닿거든요. 그러면서 이 군 비리가 이게 보통 그냥 던져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다만 문제점은 공감을 갔는데 영화 끝난 다음에 야 진짜 문제 있다 하고 그냥 끝나는 느낌. 영화적으로 내가 뭔가 되게 탁 흥분되면서 야 이건 진짜 문제구나 하면서 감동이 좀 이어지고 이렇게 같이 판도라 같이 극적으로 그 감정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진짜 원자력 이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면서 그게 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계몽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저수지 게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도라도 마찬가지 그 핵발전소 내용이 그거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감정이 막 이렇게 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가 봤던 영화들 저수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공범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는 저수지 게임 보고 난 다음에 이명박 꼭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저수지 게임 말고 공범을 보고 난 다음에 KBS, MBC 사태 이거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걸 통해서 다스 사건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영화 중에 제가 좀 저급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마음의 심정. 열나 재미없는 영화. 네, 열나 재미없다라는 건 소재가 주는 무게는 정말 많이 공감하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최고의 악플 같아 지금까지 역대 영화 중에서. 영화에 대한 악플이 좀 최고였어. 네. 우리 고 선생님 저번에 숲속에서 최고 악플이었고 이번에 우리 최고 악플. 네. 정말 시간이 아까웠어요. 네. 그 정도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몇만 간단한 소예요. 몇만 말릴 거예요. 알려서 몇만 그건 모르겠어요. 저 제목 영화 말리면 어떻게 해요? 이 목소리 되게 거슬리게 들어가요. 좀 네.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거슬려지네. 아니, 저는 영화 내용이 그러니까 영화 계속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그런 어떤 그 사회 고발성 영화들이 보면은 역사성을 근거로 하고 뭐 사회 고발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언론을 끼고 언론에서 발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언론에서 그거를 보도해주면 사람들이 알면 이제 그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이 좀 너무 아쉽다라는 느낌이 너무 마지막에 그걸로 결론을 낸 게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영화 자체 내에서 저는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읽고 갔거든요. 그 내용 전체를 읽은 건 아닌데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읽고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아니까 이게 사회성 어차피 그 사람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걸 영화로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 너무 딱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감독으로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한 영화 그걸로 이제 방산 비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내부 고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준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스포일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우리 방송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하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만 스포일러가 엄청 있으니까 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막 한 사람 끝나면 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 네.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지 절대 기회를 안 주니까 아시죠? 나는 이 영화에 되게 좋았던 부분과 되게 문제점을 생각하는 부분은, 좋았던 거는 우선 감독의, 지금 우리 어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그냥 감독이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이 문제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 우선 국방부 소재로 했던 영화가 내 기억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서 국방 문제, 국방 비리와 관련해 갖고 나왔던 영화가 있었나? 상영 등급에서 잘리지. 아니 그럴까? 어떤 부분에서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느끼셨어요? 그냥 영화에서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난 배틀을 1987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오락성이 많이 가미된 영화고, 이거는 지금 우리 그냥 시대 분위기와 어울려가지고 그냥 폭발했다는 생각이 들지, 난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진지한 영화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때 우리 영화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별로.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근데 이거 뭐 조금씩 앞으로 와 그러면 조금만. 아니야 저 위에다 대표님도 네, 대표님 여기. 네, 아무 데나. 저는 여기. 이거 여기다 여기요? 예. 먹어요. 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인데 우리 특별 와치형 수요 CGV 모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나눠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건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급 기밀의 흥행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축하해. 우리 영화 모임은 특징이 뭐냐면 영화를 보고 바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보통 팟캐스트나 방송들은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글도 읽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일체 그렇게 안 하고 기본 컨셉은 영화를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글을 보고 와서 그거를 다시 여기서 리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그냥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같이 개봉한 날 본 영화들은 아주 절대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흥행이 되냐 안 되냐 판가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는 게, 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아니고 우린 그렇게 알아.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입되는 것이. 예, 그런 관점에서 방송을 보시고 방송하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1급 기밀 이제 보고 왔는데 오늘이 개봉하는 날이었습니다. 개봉날. 다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간단한 소회를 나누고 이제 자유 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소회. 이건 길게 마시고 간단한 소회.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거. 의무적인 거. 예. 간단한 소회는. 저는 그냥 진지한 다큐를 하나 보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1987과 비교했을 때 1987은 그렇게 오락성이 있잖아요. 재밌는 코드가 많잖아요. 웃음 코드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진지한 다큐. 왜냐면 다큐도 되게 좀 재밌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빠진 다큐를 보고 온 느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한국 영화 특유의 좀 오락성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짜 진지하게 드라마적인 요소도 거의 없고, 물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영화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뭐 너무 진지한 다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뜻깊은 영화였어 정말. 네네. 뭐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영화다 보니까 뭐 다큐적인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내부 고발자 그러면 예전에 그와 비슷한 영화가 있지 않았었나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네, 내부 영화가. 고발자. 그래서 그 제목으로는 좀 영화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좀 임팩트를 주려고 또 일부 팀이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도 좀 큰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공익제보에 관련한 교육방송을 본 것 같아요. 음. 네.